232페이지에 이제 물권 총칙을 배웠고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거 다 배웠어요. 지금부터는 그래 머리 아프거나 그런 거 없어. 혼동도 복잡한데 아직 이 정도만 하고 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2장에 점유권이 나오는데, 점유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제 배웠던 거, 건물 나오는데, 건물 부지의 점유자 있지? 여기 갑의 토지에, 갑이 소유하는 X 토지에 을이 Y 건물을 지었대. 그럼 이 건물 부지의 여기 부지의 점유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고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요? 요거 하나 외워.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외워서 아까 토지 소유자는 반환 청구하느냐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여기 봐. 갑이 이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을에게 임대해 줬다고 보자고. 임대. 그럼 임차인은 이 건물을 점유하게 될 텐데,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하지. 이 갑을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 을을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 이 임대차를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하게 된 법률관계라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점유매개관계. 그냥 기억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간접 점유자 이 정도. 간접 점유자는 뒤에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지. 그 정도. 그러면 점유권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 이렇게. 근데 뒤에 점유보조자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요 아니요? 점유자는 시다발이에요. 시다발이. 이 말은 뭐냐면, 갑이 자동차를 을에게, 갑이 건물을 을에게 관리하게 맡겨. 관리. 을아 너 건물 좀 관리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 관리한 사람은 갑의 지시에 의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그럼 이 사람은 지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한번 읽어보자. 점유보조관계. 지시. 임대차는 지시받은 거요. 적법한 법률관계를 통해서 점유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법률관계를, 적법한 법률관계를 통해서 점유를 하게 되면 물론 다 적법해. 근데 여기는 점유보조관계는 고용계약이나 그런 것들은 지시관계에 있다고. 지배복종관계에 있어. 다시 한번, 복종하는 자가 점유한다. 복종하는 자가 점유하면 점유보조자. 그럼 이제 갑이 자동차 사장님이죠. 그럼 사장님이 을에게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맡긴 거예요. 운전기사. 그럼 운전기사는 대등한 관계예요. 지배복종관계야. 그런 사람을 점유보조자라고 해. 자기 신랑이 경찰인 사람 손들어. 그럼 나 봐. 경찰이 총을 갖고 있어. 여기에 은행 가보면 청원경찰. 그럼 그 경찰은 여기 김포 가다 보면 우리 해병대 후배들이 총을 갖고 있다고. 그 총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총을 점유하게 되는데, 국가와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다. 지배복종관계다. 그래, 지배복종관계에 의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 자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점유보조자라고. 그러면 민법에서 점유보조자는 따른다. 점유보조자는 사람도 아니다. 사람 취급 안 해. 점유보조자는.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그 정도 아시면 돼. 그러나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점유권이 있냐 없냐만 알면 되니까 그냥 간접 점유자가 누군지, 점유보조자 누군지, 점유매개관계가 누군지, 점유보조관계가 누군지, 자력 구제권 있냐면 따지지를 말아. 그냥 우리 시험 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점유자냐 아니냐 이것만 물어보니까. 오케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야 아니요? 그것이 운전기사. 여러분들 은행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애탁받은 돈을 관리하지,
그건 다 지배 관계에서 하잖아. 그러면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 한 장 넘겨보셔. 책을 보고 설명을 해야지. 그래 밑줄이라 그거야 알지. 페이지 233페이지를 펴보셔. 233페이지에 위에서 192조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지. 거기다 메모해요. 거기다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몇 줄 것이고 요거 하나 메모해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의 점유자야. 요거 하나 메모해. 건물 소유자가 뭐 도둑놈은 점유자다. 시험 안 나오는 것만 갖고 이해하고 있어. 소용없어. 물건을 훔친 자도 점유권이 있다. 그런 거 소용없다고. 시험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강의 보면 인터넷 보면 이렇게 돼. 물건 주순 놈도 점유권이 있대. 물건 주순 놈도. 시험 나오냐 그런 것들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시험과 상관없는 걸 공부하면 소용없잖아. 이런 것들 나오는 거 갖고 공부해야지. 그래서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이다. 아까 설명했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234페이지 봤더니 밑에 그 점유의 관념화 나오나? 그런 말도 무시해. 그냥 그런 말도. 그냥 밑에 봤더니 2번에 점유자여 점유 보조자여. 그냥 여러분들은 보조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돼.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 있음 없음 무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더 궁금하니까 거기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읽어보지 말어. 235페이지 3번 간접 점유 나오나? 그러면 간접이 중요해. 점유가 중요해.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간접으로 점유하는 점유자는 점유자야 아니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도 점유자겠어 아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오른쪽에 이렇게 써놓으면 돼. 간접 점유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직접 점유자도 있겠어 없겠어? 그렇게 하시면 돼. 직접 점유자가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있다면 간접 점유자도 있겠지? 그러니까 점유권 둘 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점유권 둘 다 있다. 더 보면 안 돼. 넘겨. 자, 236페이지 가서 여러분들 간접 점유자의 지위 더 보지도 말어. 야, 나는 성격이 안 읽어보면 못 나간대. 그러려거든 읽어 한 5년 걸리려거든. 그 다음에 여기 점유권의 취득 시기를 물은데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맨 처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한번 읽어본다.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시기. 맨날 시기 물어보는 거예요. 시기를. 그럼 점유권은 언제 승계하느냐 이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점유권은 언제 승계하느냐면 만약에 이 건물을 갑이 점유하고 있다가 여기서 아버지가 사망했어. 사망. 그러면 점유권도 상속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아까 재산권은 상처 대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점유자가 여기 사망하면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알아야 점유권을 승계한다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갭이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취득 시기는 점유자가 사망하면 되는 거지. 그 사실을 알아야 몰라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상속 밑에 메모. 상속 4번에 상속인의 점유 나오나요? 그러면 거기다가 메모해버려. 상속인의 점유는 시험은 그것만 하시면 돼. 몰라도 이렇게만 써. 몰라도. 상속인의 점유에다가 거기다 하나만 쓰라고 그랬어. 어디다가? 제목에다가 4번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거기다 써놨잖아. 그럼 몰라도 써놨거든. 다음에 읽어볼 때 내가 왜 써놨지? 왜 써놨지? 그러면 그냥 왜 써놨지?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상속으로 인한 권리 취득은 알아야 몰라도 그 얘기야. 몰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취득 시기는 나와 있지만 특정 승계는 없잖아.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204페이지, 236페이지 상속의 점유 나오나? 그 왼쪽에다 메모해. 날개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특정 승계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포괄승계라고 하거든. 그러면 특정 승계 취득 시기 이렇게만 써놔. 특정 승계 취득 시기.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메모를 하자고요. 1번 이전 등기 시. 2번 보존 등기 시. 이렇게 하고 X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갑이 요 토지를 매매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했다는 것이야. 그럼 이 매수인은 매도인의 토지를 언제 점유를 이전받아서 점유권을 특정 승계하느냐 그 얘기야 지금. 그런데 매매의 경우 목적물을 넘겨주면 그때 점유권 취득하잖아. 넘겨주면. 근데 넘겨준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대. 그럼 넘겨준 때가 언제인지 모르면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되지. 그러면 그때 점유권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이전 등기. 근데 보존 등기가 되면 여러분들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 아니야?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 과정을 나타내지 않잖아. 그래서 보존 등기가 되면 그 무렵에 점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틀리고, 이전 등기가 되면 그 무렵에 점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오라는 거야. 이게 두 개만 써 놓으시라고. 설득됐나? 그 다음에 자, 갑이 지금 토지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몰라. 지금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을이 점유권을 승계받으면 승계받았대. 근데 승계받는 것이 상속으로 인해서 승계받는 경우도 있고 개개의 매매에 의해서 특정 승계받는 경우도 있고 특정 승계.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갑의 점유와 을의 점유는 같잖아. 우리는 상속인은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죽은 사람과 상속인은 같은 사람 취급해. 동일인 취급이야. 별개로 취급해. 우리 통정허위 표시에서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다. 한번 여기다 상대 취양. 손양 인수는 제3자 아니다 생각나나? 그래서 상속인은 포괄 승계 업무로 갑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동일인 취급을 해.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으면 만약에 아버지의 점유가 무단 점유였다면 이걸 나중에 타주 점유라고 배우거든. 그럼 타주 점유를 상속받은 사람은 아버지 점유와 같아. 그래서 상속인의 점유는 아버지 점유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아버지 점유를 승계했으니까 자기 점유만 떼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 자기 점유만 떼서. 그러나 점유권을 매매해서 특정 승계한 사람은 갑의 점유와 을의 점유는 별개지. 그래서 특정 승계한 사람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분리시켜서 자기 점유만 주장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전 점유자를 덜 수도 있어. 그래서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분리시키는 것과 더는 것을 분리와 병합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써.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덜 수는 있어도 뺄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해 가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4번에다가 메모해. 4번 상속인의 점유 오른쪽에 4번 상속인의 점유에다 오른쪽에 상속인의 점유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고 분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분리는 자 피상속인의 점유와 분리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같은 점유니까. 그러나 점유권의 특정 승계는 여러분들 특정 승계가 특정한 법률 행위를 통해서 특정한 권리만 승계하는 걸 특정 승계라고 그래.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를 승계하는 걸 특정 승계. 그러면 점유권의 특정 승계는 분리할 수도 있어 없어? 더할 수도 있다. 그럼 이것을 더하고 빼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민법의 분리와 병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는 분리도 되고 그 다음에 더도 돼 안 돼? 된다. 근데 상속은 분리는 안 돼. 더하면 더했지. 같은 점이니까 더한다 뺀다 이런 말도 못 쓴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지?
그 다음에 이제 237페이지 가서 점유권이 성립이 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여기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현영아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성효소. 은지 너 이름이 뭐라고? 박은지요. 성효소요. 또 잊어먹었네. 다시 한번. 내 이름은 성효소다. 민법은 다시 성립, 효력, 소멸. 맨날 이것만 배워. 그래서 앞에서 총칙에서도 효력을 끝으로 본 거야. 혼동으로, 소멸 사유로. 그러면 항상 민법은 권리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등기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권리가 소멸하느냐, 요거 배운다니까. 다시 한번 성립, 효력.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성립 나왔잖아, 지금. 점유권의 성립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효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책에 237페이지에 가서 237페이지에 03번에 점유의 태양 나오지. 지금 거기다가 책이 논리적으로 제목을 못 달아놔서 그냥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해놨으니까 거기다가 2번 메모해. 2번 맨 위에 점유의 태양에다가 1번 메모해보자. 1번. 자 제2장 아예 그 점유의 태양 오른쪽에다 메모해. 제2장 점유권 제1절 1절 점유권의 성립.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편제되어 있어. 제1절 점유권의 성립. 그리고 제2절은 뭐가 나오겠어? 점유권의 소력, 효력. 됐나? 그러면 이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몇 개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하시고, 그러면 제3절 점유권의 뭐에 대해서 물어보겠어? 소멸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럼 여기에 점유권 효력에 다시 메모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4개 이제 나오는 거야. 점유권 효력에서. 그럼 1번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그 다음에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번) 점유보호 청구권. 우리 점유자는 누구나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고, 점유보호 청구권은 1년 내 행사하라 그런 거 한번 언급했죠.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점유자는 점유물을 뺏기면 쫓아가서 업어치기해서 빼앗아 오라. 이거 자력구제권이라고 그래. 근데 이 자력구제권은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것들은 그냥 흑강이 얹고 있으니까 시간도 아끼게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 물어보는데 점유의 추정력을 물어본다고 지금. 그럼 여기서 점유의 추정력에다가 하나만 써놓는데 메모 여기다가 6개 점은 추정된다 이렇게 써면 6개 점은 추정된다. 우리는 추정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가짜일 것이다요, 진짜일 것이다요. 그게 추정된다 그 얘기야. 따라서 가짜라고 하는 사실은 가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이 6개 점유가 뭐냐면 메모해버려. 6개 점유가 자평공 성계적이야. 자평공 성계적. 뭔지 모르지만 자평공 성계적 이렇게 메모해버려. 육개장 어떤 놈들은 또 그래. 육개점은 추정된다 그랬더니 올라가서 육개장은 추정된다 그래. 다시 하면 육개장은 추정된다. 그러니까 점유의 종류가 있는데 점유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썼지. 그럼 237페이지에 03번에 점유의 태양 나오나? 이제 그게 뭐냐면 태양은 종류야, 종류. 뭐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은 무엇이라고? 종류. 그래서
육계 점유는 육계 점유의 종류는 추정된다는 건데 지금부터 그거 배우는 것이야. 그래서 1번 봐. 1항 197조에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나오지. 그 소유의 의사로를 밑줄 것이고 이렇게 소유의 의사로를 밑줄 것이고 이렇게 써놓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해. 자기가 소유주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해. 자주점유. 거기다가 자주점유. 따라서 시험은 자주점유라고 나오든가 소유의 의사를 갖고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야 이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이런 게. 일단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 뭐 그렇게만 써놔봐. 자주점유. 그 다음에 평온은 뭐냐면 그냥 평온하다 그 말은 폭력이 아니다 그런 뜻이니까는 아니 그냥 평온하다 그냥 읽어버려. 편안하고 공공연하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공연 나오지? 비밀리가 아니다 말이야. 공공연하게. 그냥 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자. 소유의 의사로가 자주점유. 그 다음에 선이 나오지? 선의는 거기다 또 선이 동그라미 쳐. 선의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선의는 본권이 있다고 본권 우리 앞에서 배우지 않았어?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이렇게 메모해요. 선의 점유는 무엇이라고요?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그리고 우리는 본권 아까 배웠지? 아까 본권이 점유권 빼고 물권 중에서 본권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본권이 있다고 그럼 이렇게 썼다고 어디 보자. 그럼 선의 점유는 본권이 있다고 믿었대. 근데 실제로는 그럼 있겠어 없겠어? 없으니까 이렇게 썼겠지. 실제로는 본권이 있으면 이런 말 썼겠냐?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믿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실제로는. 이해 갔나? 그래서 선의 점유. 야, 그럼 됐어. 그럼 이제 이 육계점이 뭐냐면 육계점이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그래. 평온점유는 강제, 폭력을 강폭이라고 그래. 그냥 듣고 말아버려. 용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까. 이 평온점유와 반대가 있는데 다 같이 강폭. 강제로 빼앗아서 하는 점유를 강폭이라고 그래. 공연한 점유는 공연음란죄 들어봤나? 막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태 아니야. 이것을 은밀하고 비밀이라 쓰지 말라고 그랬어. 중요한 것도 모르면서 쓰면 안 되잖아. 이것의 반대말 내가 설명해주고 그 반대를 설명하면서 이것의 개념만 머릿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의 반대가 다 은밀하고 비밀리에 하는 점유. 그거 은밀하고 비밀리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선의 점유는 설명했지? 본권이 있다고 확신. 실제는 없네. 그러면 악의 점유는 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는 점유야. 계속 점유는 계속해서 온 점유요. 적법 점유는 점유 자체가 적법하게 이렇게 보호받는 점유를 적법 점유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점유자는 일단 자 막 날아가 보자고. 지금 이 갑의 토지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 배운 것도 많이 왔네. 이거 이쪽으로 뺄 거 그랬네. 자, 미안한데 지금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대. 갑의 땅을. 그럼 이 사람의 점유는 나중에 보니까 소송에서 밝혀져서 무단 점유자가 된 거야. 소송에서 밝혀져서. 그럼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소송에서 밝혀지기 전에는 무단 점유자요, 적법 점유자요? 그래. 자주 점유자요, 타주 점유자요? 이 사람은 일단 밝혀지기 전에는 자평공 성계적일 것이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자평공 성계적일 것이다. 지금 그거 외워야 돼. 요거 다시 한번 자평공 성계적일 것이다. 이게 육계점유의 추정력이야 이게. 그러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분쟁이 생기면 자주점유일 것이다 타주점유일 것이다. 그래. 평온한 점유인지 폭력에 의해서 시작된 점유인지는 분쟁이 생겨. 네가 임마 폭력으로 점유를 했다. 그럼 점유자는 스스로 폭력이 아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평온할 것이다.
평온할 것이다. 공공연할 것이다. 이해 가셨나요? 그런 걸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하고 그 점유의 추정력에서 점유의 추정력이 적용되는 점유의 모습은 3개요, 6개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거보다 자주 점유일 것이다. 평온 점유일 것이다. 공공연한 점유일 것이다. 선의일 것이다. 악의일 것이다. 그래. 계속 해왔다. 불계속 점유다. 네가 점유를 계속 해왔는지 계속 해오지 않았는지 분쟁이 생기면 계속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거. 다른 사람이. 점유자가 증명해야 돼. 점유를 부정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 그래, 그 얘기야. 점유자의 점유는 불법 점유요, 적법 점유요. 그럼 불법 점유라고 하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해 갔지?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점이야? 거기에 선이 점유인데 대하여 우리는 선이 나오면 배워왔어. 다시 한번. 과실, 무과실. 선의는 2개로 나눠지잖아. 이게 총칙에서 배웠을 때. 그러면 선의는 과실이 있냐 무과실이냐 이렇게 배웠고, 하자 있는 행위에서, 하자 있는 법률 행위에서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거든. 상대방은 선의이면 된다고 그래서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생각나야 돼. 선무상은 보호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선의 점유는 과실 점유도 있고 선의인데에 대하여 무과실 점유 2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선의 점유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데 대하여 과실 있느냐 없느냐 분쟁이 생기면 무과실 점유는 여기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잖아. 없잖아. 다시 한번 6개점에 무과실 점유는 없다. 그러므로 선의 점유인데 대하여 무과실 점유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 꼭 나온다. 무과실 점유. 됐나? 무과실 점유까지는 추정돼 안 돼.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등기부 취득서에서 일단 한번 가볼까요? 교재에 이따가 배울 테니까. 자, 페이지 245페이지 쭉 가보면 279페이지에 부동산의 점유 취득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40 등기부 취득서가 있거든. 자, 여러분들 교재 등기부 취득서의 278쪽을 한번 보자. 278쪽에 나봐. 공부해야 돼? 하는 척 해야 돼? 내가 공부하는 척 하는 놈들을 보면 내가 너 절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부모들이 여기 보여서 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 나를 믿고. 그럼 부모들은 나를 믿고 여기서 보냈다면 나한테 관리 감독을 잘해서 자기 좀 취득하게 해주셔 믿고 보낸 거 아니야. 은지 너랑. 근데 와서 공부하는 척 하고 있잖아. 뭔 얘기냐면 공부하는 것하고 하는 척은 다르다니까.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서 정진해야지. 공부하는 척하고 와서 주야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실한 건 아니거든.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저 공부하는 게 아니야. 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럼 떨어져 그거. 그래서 나의 지식을 네가 안다 모른다로 갖고 따지지 말어. 내가 알아야 할 것인데 모른다면 열심히 해. 그게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내 머릿속에 알아야 할 것이 뭔지도 안 들어간 사람이 엄청 많어. 그래서 3년 간다니까. 그럼 3년 가면 4년째는 합격하는가 그럴 때는 해. 이제 철들었으니까. 그때 분별력이 생기거든. 그건 다른 데 학원에서 하는 거고, 인터넷에 한 10년씩 하는 사람들 20만 명이 쌓여 있다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세월 내워라 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면서. 젊은 애들은 카페 가서 공부한다고 하고 부모님 속이고 말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공부해야 돼. 하는 척 해야 돼. 그리고 부지런히 머릿속에 입력시켜. 여러분들의 라이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30만 명이 있잖아 밖에. 10년씩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방랑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된다고. 자, 여기서 선의 점유는 본권이 없는데도 있다고 믿었고, 믿은 데 대하여 과실이 있으면 과실 점유,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 점유. 그러면
선이 점유인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무과실 점유라는 사실은 추정된다. 빠져있다. 자, 읽어보자. 이제 조문 245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자, 지금부터 밑줄 그으셔. 소유의 의사 동그라미, 평원 동그라미, 공연 동그라미, 선이 동그라미. 여기가 자평공 선까지 나왔어? 선 나왔나? 자, 과실 없이 네모 쳐봐. 과실 없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실 없이가 수식 얻는 것이, 과실 없이가 수식 얻는 게 뒤에 나와 있는 점유를 수식하고 있어. 과실 없이가 수식 얻는 것이 등기요, 점유요. 앞에 있는 소유의 의사로가 다 여기를 수식하고 있잖아. 알아들었나? 그러면 이때 점유는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취득시 하려거든. 자평공 선무까지 있어야 돼. 자평공 선무까지. 다시 한번 자평공 선무점.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남의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10년 지나야 하고, 그것도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점유의 모습이 한번 해봐. 자평공 선무 무까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추정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과실 없이다 밑줄 그으시고, 이제 과실 없이다 밑줄 그으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 과실 없이 점유를 무과실 점유라고 한다니까. 무슨 점유? 그럼 이 무과실 점유는, 자, 이게 봐. 무과실이라고 하는, 선이 없이 무과실이 수식어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선이며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야, 등기에 관한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선이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면 틀렸잖아 지금. 왜? 수식어를 보니까 앞에서 선이 무과실, 과실 없이 점유한 자는 여기를 수식하잖아 지금. 그러므로 선이 무과실에 관한 선이 무과실은, 즉 몰라야 하고 과실 없어야 된다는 사실은 등기를 믿은 것이요, 점유를 하게 된 점이야. 그래, 점유를 하게 된 점이니까 선이 무과실은 등기를 믿은 것에 관하여 선이 무과실해야 한다. 그러면 또 틀려버리는 거 거기에. 됐나? 근데 중요한 것은 등기부 취득시 하려거든. 중요한 것은 등기부 취득시 하려거든 말이야. 등기부 취득시 하려거든.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년간 점유해야 되고, 등기의 모습은 한번 여기서 자평공 선무점. 근데 등기 안 된 상태에 있어서는 자평공이면 돼. 선이 무과실은 필요 없어 지금.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선이 무과실을 묻는다고. 선이 무과실은 등기를 믿은 것에 대하여야, 점유를 하게 된 점에 대하여. 내가 또 다음에 강의하겠지만, 근데 이때 선이 무과실에, 무과실 점유라고 하는 사실은 무과실 점유일 것이다. 맞아, 틀려? 틀렸다니까. 무과실 점유일 것이다는 추정이 안 되니까 스스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선이 점유인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지가 증명해야 돼. 선이일 것이다. 맞아? 다시. 자주점유일 것이다. 맞냐고. 평원점유일 것이다. 맞아? 공연점유일 것이다. 맞아? 선의점유일 것이다. 맞아? 여기까지는 맞잖아. 그냥 스스로 증명을 필요 없지. 그러나 무과실 점유일 것이다는 맞아, 틀려? 여기는 추정 안 되니까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네가 과실 없이 점유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증명하라. 어쨌든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뒤로 연결되니까 그냥, 그러면 여기서 알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배우는데 여기 와서 이걸 몰라버리면 앞에서 배운 것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야. 다시 한번 읽어보자. 육개점은 추정된다. 시작. 근데 육개점 중에 안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점유는 언제 이제 악의 점유로 변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선의 점유가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어. 근데 을의 점유는 무단 점유인지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소유자가 을에게 소를 제기해서 을이 여기서 패소 판결을 받아. 패소.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었지만 패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는 악의로 변하잖아. 그러면 선의는 언제 악의로 변하냐면 여기 봐라.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물건 내놓으셔 소 제기하면 이 친구가 바로 알았다 하는 게 아니고 버텨. 그러면 소를 제기하면 언젠가 패소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점유를 개시한 점이 요때이고 점유 개시 시, 소 제기 시, 패소 시에 세 가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이 사람이 바로 내놓으면 괜찮은데 버틴다고 30년 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그러면 패소했을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변한다면 계속 버틸 거 아니야.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패소당하면 여기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변한다는 거. 소제기 시부터. 자, 이거 본다. 선의는 제약이다. 이거 외워야 돼. 선의 점유자는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한 장 넘겨.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선의 점유를 한번 봐. 페이지 242페이지 가서 242페이지 가서 선의 점유 나오나? 그냥 메모해야 돼. 그냥 242페이지에 물방울 2번에 선의 점유, 악의 점유 나오죠? 그래서 그때 양가로 3번을 읽어봐. 양가로 3번에 별표를 해. 선의 점유의 악의 점유로의 전환 나오지. 거기다 네모 치는 거예요. 악의 점유로의 전환. 그럼 자,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오면 패소한 때부터 악의로 변하는 거예요. 소제기시요. 동그라미죠. 소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동그라미죠. 본다. 그럼 본다까지 한꺼번에 세트로 외워야 되는데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추정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6개점은 추정된다 하니까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아버려. 그럼 여기는 추정이요, 본다요. 그럼 본다는 추정이 아니지? 메모쳐 거기다가 본다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추정이 아니다 그런 뜻이니까는 외워놔야 돼. 한번 외워본다. 선의는 같이 외워야 돼. 제약이 본다. 외워놨어. 선의는 제약이 본다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을이 갑이 소유자, 실제 소유자는 진짜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어. 그럼 을의 점유는 타주점유일 것이다, 자주점유일 것이다. 그래, 자주점유일 것이다. 소유의 의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갑이 물건 내놓으셔 여기서 소제기하면 여기서 패소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자주점유자는 언제 타주점유로 변하냐면 소제기 시부터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변해. 이거보다 자주는 패소 시에 잘못 타주로 변해. 이건 잘못했어. 자, 이거보다 자주점유자는 언제 타주점유로 변한다. 패소 판결 확정 시에 타주점유로 변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241페이지를 펴봐. 241페이지에 점유 태양의 전환 나오지? 그러면 거기서 방가로 2번에서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나오나? 그럼 3번 봐. 3번.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판결 확정 시부터 뭘로 변한다? 타로 변해. 즉 여기야 이거. 선의 점유자는
소재기시의 악의로 변하고 자주점유자는 소재기시요 폐소 확정시요. 요 폐자를 잘 알아야 돼. 폐소 확정시에 타주로 변한다. 두 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외워야 돼. 자, 한번 외워본다. 선의는 제약이 본다. 그 다음에 자주는 그러니까 여기는 자주점유는 폐타 이렇게 외워야 돼. 폐타. 근데 여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해해 놓으시고 그러면 241페이지에 맨 위에 점유의 전환 나오지? 거기다 메모하시면 점유의 전환.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서 자주점유자는 언제 타주점유라로 변화 요거 배우는데 그러면 자주점유자는 언제 타주로 타주는 언제 자주 요거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241페이지 맨 위에다가 메모하셔봐. 지금 어디다가 241페이지 맨 위에다가 메모해. 맨 위에다가 메모 이렇게 해. 여러분 자주점유는 토지를 매수한 경우가 자주점유야. 토지를 매수해서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 그러면 토지를 임대한 사람은 토지를 빌려 쓰는 임대한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자 이거 본다. 임차인은 타주점유다. 매수인은 자주점유다. 이렇게 알면 돼.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자주점유, 타주점유 있는데 여기가 타주점유가 있고 자주점유가 있는데 타주점유는 임차인은 타주점유라고 그랬지. 그냥 그 사람은 직접점유자라고 그래. 그냥 타주점유의 유형만 외우면 돼. 직접점유자 메모해봐. 한 장 넘겨서 여러분들 책에 타주점유가 나오는데 여기는 자주점유만 나왔어. 자주점유. 그래서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239페이지에 239페이지 밑에서 반가로 2번에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나오지. 거기다가 네모 쳐봐. 타주점유인 경우 네모. 타주점유인 경우 네모 쳐놓고 그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에다가 타주점유인 경우 있었지? 타주점유에다 밑줄 그시고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밑으로 쭉 빼. 이렇게 밑으로 쭉. 타주점유에다 밑줄 그시고 쭉 빼.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쭉 빼고 이것을 직접점유 이렇게 메모해. 직접점유 이렇게. 직접점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점유는 임대인요, 임차인요. 그리고 임차인은 타주점유다 그 말이야. 직접점유. 그다음에 2번. 여러분들 남의 땅에다가 아버지 묘를 설치했어. 남의 땅에다가. 그럼 여기다 메모해. 2번.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는 거야. 분묘. 남의 땅에다가 분묘 설치해놓고는 내 거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은 다 타주점이야. 세 번째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아까 매매계약은 자주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하면 자주점인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해서 점유했다면 그건 타주점이야. 알면서 했다면. 알면서 그러면 알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갑이 혼자서 다 통째로 점유하면 을의 2분의 1의 지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가 돼버려.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 타주점유다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누구냐면 종중 땅을 종손 수탁자라고 해요.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 놓으면 자 갑이 이 땅이 종중 땅이야. 근데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서 등기해 놓으면 종손은 종중 땅을 점유하게 될 때 나 내 거다 하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종손의 점유를 종손이 수탁자인데 종손의 점유는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될 수 없어. 타주점이야.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갑의 토지를 을이 샀는데 등기부상의 면적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은 200제곱미터야. 근데 200제곱미터인데 나중에 사서 보니까 300제곱미터인 거예요.
그럼 매매 대상의 면적이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지. 그러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직접 점유와 분묘기지 점유 알고 그 다음에 공, 수, 초 해버리면 돼. 자, 이제 외워본다. 직분 알고 공수초. 이건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야. 직분 알고 공수초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요. 메모하셨지? 이걸 딱 점유해 놔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쓰신 분들은 241페이지로 넘어가. 241페이지에 다 쓰신 분들은 241페이지 가서 4번 봤더니 전환 나오나? 전환? 그러니까 전환은 바뀌는 거 아니야. 전환은 뭐라고? 바뀌는 거. 동의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맨 위에다가 이제 메모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시험에 자주점유의 종류는 안 물어봐. 왜냐하면 매수인의 점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타주점유는 매매했어도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했어도 매매가 무효임을 알고 점유했다면 한번 여러분들 알타. 자, 여러분들 직분 알고 공수초. 여기는 직분 알고 공수 초요. 공수 초는 여기야, 여기.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게 타주에서 언제 자주점유로 바뀌냐, 이게 정한이야. 그러면 자주점유는 언제 타주점유로 바뀌냐, 이게 정한. 그런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변하는 거, 임차인은 토지를 사면 되지. 그래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는 게 두 개 있는데 땅을 사면 돼. 한번 여보다 매수. 그리고 맡긴 물건을 배신해서 팔아먹는 걸 횡령이라고 해. 그러면 타주점유자는 언제 자주점유자로 변하냐면 여보다 매수 횡령. 써 여기다가. 이게 타에서 자주점유로 변하는 게 두 개 있어. 매수 횡령. 한 100개 되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맡긴 사람이 배신해서 자기 물건인 것처럼 처분해버린 걸 횡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횡령의 낱말은 몰라도 돼. 그냥 매수 횡령하면 자주점유가 된다. 은행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을 외탁한 돈 지 호주머니에 넣어버린 거 인마이 포켓. 그런 걸 횡령이라고 그래. 들어봤지? 왜? 여러분도 횡령 많이 했을 테니까. 아버지가 맡긴 돈 훔쳐왔잖아. 은지 너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쳐본 적 있었지? 그거 봐, 많이 있었. 뒤에는 있었어? 그럼 우리 딸도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주에서 타주점유로 변하는 게, 자, 여러분 자에서 타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경해수패 이렇게 해버려야 돼. 경해수패 이렇게. 경해수패. 그러면 이게 자기가 매수했는데 매수한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경매로. 한번 외워본다. 경락. 그 다음에 매수했는데 매도인이 해제해버렸어. 해제. 자기가 매수하고 있는 땅인데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다 수령했어. 원래 매도인 땅이었어. 자주점유. 근데 매매대금을 다 받고도 점유하고 있잖아. 그때는 타주점유로 변해. 그래서 대금을 모두 수령한다. 그 다음에 아까 패소 판결 확정되면 타주점유로 변한다고 그랬지. 그게 패소야. 패소. 아까 본권에 관한 소소 폐기하면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로 변하고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변한다고 아까 생각나? 그래서 패소 판결 확정되면 타주로 변하므로 한번 외워본다. 제약이 패타. 자, 한번 외워본다. 제약 패타. 이게 지금 타요. 그러니까 제기 시에 악의로 변하고 패소 판결 확정 시에 타로 변하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돼. 그럼 같이 공부하시라고. 다시 한번 자에서 타가 된다. 경해수패. 타에서 자가 된다. 매수횡령.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워놔야 돼.
두 가지를. 그것들이 여러분들 2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일단 타주점유를 먼저 기억을 해봐. 타주점유 한번 외워본다. 직분 알고 공수초 이건 타주점유고 언제 타에서 자로 변한다고 그래서 매수 임차인이 매수해버리면 자주점유로 변해. 그리고 횡령해버리면 자주가 된다고. 두 개밖에 없어. 그럼 타주점유는 자주점유로 변한 게 4개 있었지? 외워요. 경해, 수패. 자, 이렇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쉬는 시간에 다 와서 물어볼 거 이거 모르면 돈 1,000원씩 낼 거라고요.